반갑습니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부산 진구 점포동 서면대우 디오빌2 15평형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인데요. 권리 분석해보고 그리고는 수익률까지 오늘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남양 아니에요. 오타예요. 디오빌2 같은 경우에는 751세대 아파트인데 거의 대부분이 13평형, 15평형 그렇습니다. 13평형은 동양이고요. 15평형이 서양이에요. 이 경매 물건은 지금 서양입니다. 실수했네요. 감정가가 1억 1000만원이고요. 유찰됐습니다. 2차 8,800만원 입찰 최저가입니다. 시세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 1억 500선,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1억 선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한 15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리 여부, 그죠? 리모델링 여부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고, 층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방향에 대한 다른 어떤 차이는 없겠죠. 다 같은 평수가 같은 방향이니까. 자,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15평형 돼 있는데, 현황을 볼게요.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모씨 있는데요. 전입일이 2018년 10월 2일, 2018년 10월 2일. 동일한 날짜에 확정받았고, 바로 이틀 뒤에 배당 요구일. 4천만원에 15만원. 자,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8년 9월 21일 날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9월 21일 날 경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10월 2일이에요. 임차인 전입 날짜가 여기 경매 기입 등기보다 더 늦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로 살고 있고 뭐 하더라도 전입 날짜 자체가 경매 신청 들어오기 전에 있어야 돼요. 주택이건 상가건 간에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어떤 임차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권리, 배당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전입을 한다든지, 주택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일단은 전혀 배당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은 나중에 뭐 이사비라도 얼마, 그죠? 몇십만 원이라도 나가야 되겠죠? 뭐 소형 평수니까 뭐 몇백 나갈 거야 있겠습니까? 이사비 몇십만 원 나가야 될 거고, 관리비 밀려 있으면은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떠안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뭐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각종 자료들 나오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수익률 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놨냐면 15평, 여긴 다 서양이라고 해놨네요. 15평형은 모두 서양입니다. 방향에 따른 시세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포스팅 할 때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현재 네이버 부동산의 매물입니다. 중층 물건은 1억에서 1억 1000만원, 저층 1억 1500, 고층 1억 200. 무슨 일이죠? 완전히 바라바라, 완전 다르다, 그죠? 시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런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 나와 있는 매물이 실제로 있는 건지 중복이 된 건지 뭐 어떤 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현지 공인중개사 가셔서 여러분이 시세 조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1억에서 1억 500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에 있는 이런 금액들은 거래가가 아니라 호가잖아요. 호가니까 호가대로 거래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1억에서 1억 500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3월 달에 9층이 1억 500, 그죠? 3월 달 9층 1억 500, 2월 달에 1억, 그 다음에 2월 달에 역시 17층이 1억 300, 1월 달에 1억 600, 그리고는 20층이 1억 800, 여기 1 빠졌네요. 자, 아까 제가 1억에서 1억 500선으로 봅니다 라고 했죠. 거의 뭐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그죠? 제일 저렴한 게 1억, 가장 높았던 게 1억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물건 월세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을 하려면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네이버 부동산 참고합니다. 5층 물건 같은 경우에 500에 45만원, 그 다음 9층이 500에 48만원, 500에 47만원, 1000만원에 43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저렴한 게 그 중에서 5층에 500에 월 45만원 하는 게 제일 임대료가 낮은 겁니다. 그죠? 자, 요즘은 매매만이 아니라 전월세도 역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3월 달에 18층 2천에 35, 그 다음 500에 48만원, 3천에 30, 이런 식으로 2019년도에는 3건이 지금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500에 48만원, 그죠? 그 다음은 뭐 2천에 35, 3천에 3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액을. 그래서 가장 낮게 매매 시세를 1억으로 잡고, 그죠? 1억으로 잡고, 월세는 가장 낮게 500에 48. 이 조건으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사람마다 투자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그죠? 패턴이 다릅니다. 대출 없이 내 자본 100%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가 1억이다. 그죠? 네, 1억에 우리가 사서. 근데 보증금이 500이 들어오죠.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9,500만 원이죠. 그리고 연 월세 수입. 한 달에 45만 원입니다. 곱하기 12개월 하면 540만 원이에요. 1년에 540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뭐죠? 9,500만 원 분의 5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트지가 5.68%. 자, 여러분 은행에 요즘 돈 예치하면은 이자 얼마 나옵니까? 그죠? 전혀 어떤 레버리지, 지렛대,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돈 딱 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5.68%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원금을 까먹을 위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오르면 더 좋은 거고요. 자, 5.68% 수익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근데 거기다가 9,500을 묶기는 그렇고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을래? 그러면은 5천만 원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에서 봅시다. 5천만 원 대출 받고 연 이자는 3.5%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는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사업자 대출로 받느냐, 법인으로 해서 받느냐, 개인으로 해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연 이율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3.5% 조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출 50%, 연이율 3.5%. 자, 매매가 1억이었다, 그죠? 1억에서 대출 5천만 원을 빼고 보증금 500만 원을 빼고 이러면은 4,500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은 어떻게 되죠? 연월세 540만 원은 아까 계산해 봤었죠, 그죠? 45만 원씩 12개월 하면 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5천만 원에 대해서 3.5% 이자를 계산하면 175만 원입니다. 그래서 540만 원에서 175만 원을 빼면 365만 원의 내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4,5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1년에 365만 원을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퍼센트지로 계산을 해보니까 8.11%가 나옵니다. 8.11%.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을 하죠. 대출을 지렛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 또, 그런데 이건 아까 일반 매매로 할 때 1억으로 매수했을 때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했을 때는 일단 매수할 때 얼마라도 내가, 그죠? 벌고 들어가는 거죠. 500을 싸게 받으면 500을 일단 벌고 들어가는 거고, 1000만 원 싸게 받으면 1000만 원 일단, 그죠?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찰가를 예를 들면 9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낙찰가 9천만 원으로 경매 같은 경우 경매로 매매로 1억 주고 안 사고 나는 경매로 9천에 낙찰받았다. 이랬을 때 수익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또 대출 없이 내 자본 100%일 경우입니다. 낙찰가 9천에서 보증금 500 빼면 8,500만 원 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월세 수입은 역시 540만 원이었죠. 똑같죠. 그래서 8,500을 투자를 해서 540의 연 수익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면은 퍼센트지가 6.35% 나옵니다. 6.35% 나오고요.
또 여기서 내가 9천을 받는데 9천의 경매 낙찰을 받는데 대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대출을 한 50% 정도 받겠다. 50% 하면 얼마예요? 50% 9천에 50% 4,500만 원이다. 그죠? 4,500만 원. 여기가 오타가 난 것 같네요. 대출을 50%가 아니고 5천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낙찰가 9천이에요. 그죠? 낙찰가 9천에서 대출 5천만 원, 보증금 얼마죠? 아까 500만 원. 그럼 9천에서 5,500을 빼면은 3,500만 원이 내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수입은 어떻게 되죠? 아까 계산한 거랑 똑같잖아요. 수입은 540에서 그래서 175만 원인가 그랬죠. 그걸 빼면은 내 수입은 365만 원. 그래서 3,500만 원을 투자하고 365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 수익률은요? 10.43%입니다. 10%가 넘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을 표를 아까 4가지 케이스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매 1억이고 대출 없을 때 그럴 때 1억에서 보증금 그죠? 1억일 때 보증금은 500 들어오고 연월세 수입 540 수익률 5.68%. 역시 1억인데 5천만 원은 대출을 받는 경우에 내 돈은 5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고, 보증금 또 500 들어가니까 4,500 들어가는 거네요. 그랬을 땐 수익률이 8.12%. 그리고 경매로 1,000만 원 싸게 받을 때, 딱 받으면서 1,000만 원을 번 거고요. 그러고는 대출은 없이 진행됐을 때는 6.35%. 6.35%. 대출, 경매 9천만 원에 낙찰받고, 5천만 원 대출받고, 그랬을 때는 수익률이 10.43%. 그죠? 이렇게 수익률 계산이 됐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 소형 이제 오피스텔 중에서 조금 역세권의 공실 위험률이 낮은, 그죠? 그런 물건이 나오면은 요즘 같은 때도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나는 1,000만 원으로 경매한다, 2천만 원으로 경매한다, 3천만 원으로 경매한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 아예 돈 나중에 보증금 들어오면 회수하면 내 돈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합시다. 9천만 원 낙찰 받고 그리고는 사업자 대출 같은 걸로 하면 그건 80% 정도까지 대출 받거든요. 그러면은 7,200 아닙니까? 그냥 7천만 받는다고 칩시다. 7천만 대출 받고,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임차인을 넣을 경우에 500에 몇십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에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은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출과 임차 보증, 월세 보증금 거기에서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무피, 풀피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계산이 나와지는 겁니다. 저는 가장 그냥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산을 해드린 거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가의 7, 80%를 대출을 받고 그리고는 보증금 2천만 원 이렇게 누가 보증금 2천에 들어와요. 그렇게 대출이 많은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최우선 변제라는 걸 했죠.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지금 같은 경우 부산 같은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진짜 임차인 맞다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산을 맞춰버리면은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월세에 나온 거 가지고 이자 내고 좀 남고 그런 물건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고정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씩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지금 부산에서 지금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이 물건도 있고 부산지구 범천동에 베르빌 2라든가 그런 물건도 있고 여러 개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물건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1강에서 뭘 했냐면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 검색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관심 가는 거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권리 분석 같은 건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의뢰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 코칭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2, 3천만 원 가지고 나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어요? 경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들 아니고 유튜브 올라있는 그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